20대 후반의 여성 신 씨는 요즘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병원 전공이었던 남편과의 갈등은 이미 결혼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중매로 만난 남편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의사인데 열쇠가 3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 것이죠. 결국 신 씨의 아버지는 남편에게 각서를 하나 써줍니다. 결혼을 하면 현금으로 5억 원을 주고 아파트도 하나 사서 두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마침내 결혼에 이른 두 사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데다 남편과도 신혼여행 이후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8개월 만에 남편은 어머니 집으로 가버렸는데요. 문제는 신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써준 각서를 내밀면서 약정금 소송까지 제기한 겁니다. 신 씨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 나온 사연 저희가 약간 좀 각색을 했는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 거 더하기 아까 그 장인이 약속했던 그거 각서 써준 거 그 소송까지 같이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 씨와 남편은 신혼여행 때부터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가에서도 달래도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성격이나 취향이 너무 달라서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 씨는 남편과 만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결혼을 한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죠. 이혼은 신 씨도 생각했던 거라서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약정금 소송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버지가 써준 약정금을 내놓으라는 건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신 씨에게는 각서에 써진 만큼의 돈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이 돈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별별 상담소에서 신 씨의 고민을 풀어주세요. 아, 지금 채팅창이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천송이님,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한다. 지금 벌써 그런 말씀하시고. 예, 천송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천송이죠. 예. 아, 그 드라마 속 별그- 예. 아, 별- 별그대. 아, 별, 예. 예. 아, 예. 아무튼 실명인 줄 알았어요. 전지현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신 씨, 그리고 남편. 네. 결혼 전부터 약간 좀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요. 네,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신 씨 아버지 얘기부터 해보면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 전에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중매로 만나게 됐는데 당시 대학병원의 전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잘 나가는 의사다 보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상당히 아들 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홀어머니인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이제 의사로 키워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 씨에게 지참금을 요구하는데 똑같은 전문직 여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열쇠 3개 정도는 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못을 박았었다고 합니다. 그 박 변호사님, 이서진 씨 나오는 그 대머리로 나온 내과 박 원장 그거 보시죠? 보진 않지만 내용은 압니다. 예. 대충. 예. 그거 보면 의사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던데. 옛날 얘기예요. 뭐 예. 의사가 뭔데요? 의사. 그러니까요. 의사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유, 뭐 좋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랑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 각서 내용이 뭐예요, 그럼? 이 각서가 뭐냐면 신 씨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유, 막 결혼하지 말지 뭐 이렇게 했는데 살짝 얘기를 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요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주지 우리 딸이 뭐 좋다 하는데 그래서 불러서 이 의사 이제 예비사에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주 잘 되고 결혼하면 현금 5억에다가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각서를 써주고 아마 도장 찍고 막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요거를 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다. 의사잖아요. 의사면 제가 알기로는 그 GP 국시를 치고 난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협을 받더라도 나의 의술을 인도에 반하지 않게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나의 명예를 받들어
서약하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은 의술을 배운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돈에 천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불편한데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갑니다. 결혼할 때 예단비, 결혼할 때 신혼여행비, 그 당시에 얻는 뭐 그 주거비 한 1억 5천을 그냥 이 친정에서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갖다 대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니까 그 신혼여행 때부터 앞에 백다혜 아나운서가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그때부터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별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여성을 사랑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보다 그 아버지가 말한 돈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참고로 또 우리 승현님의 사모님이 양이시고 예. 또 따님은 또 한이세요. 의사를 되게 쉽게 그러니까 저런 생각하는- 말씀을 하실 수 쉽게 있는 생각하는 겁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네. 추상같이 또 저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소장님. 네. 그런데 진짜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도 보면 연애할 때는 그냥 죽어 못 사는 애들이 네. 이 결혼 준비하면서 혹은 그 네. 직후에 네. 좀 그래요. 한둘이 아닙니다. 예. 제가 제 클라이언트는 30대가 가장 많아요. 근데 예, 아무래도 제 나이가 이제 30대 여성들이나 이제 30대 후반의 엄마들, 그다음에 이제 신혼 부부들, 아이 어린 엄마들, 아빠들이 가장 많을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30대 이제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이 물론 저희 때는 의사니까 열쇠 3개 가져와 이런 얘기 제가 상담사이기 전에 많이 들었어요. 뭐 자동차, 병원, 집 열쇠 가져와야 된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예.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조금 더 진화되고 변형되면서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뭐 이렇게 집안의 뭐 재산이 비슷하지 않거나 한쪽이 너무 전문직이거나 이럴 경우에 결혼을 할 때 가족이 개입되면서 관계가 삐그적삐그적 거리거나 한쪽이 너무 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이 파혼되거나 실제로 결혼 당일이나 당일 전에 미문제가 막 크게 불거지는 경우도 봤고요. 어쨌든 약간 그 모양은 바뀌었지만 핵심 내용의 본질은 여전히 같은 갈등이 많다. 아하.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남편이 결국 팡 터져가지고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제 부부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심지어 짐을 싸서 자기 어머니 있는 집으로 쑥 가버렸어요. 아이고야. 생활비도 안 줘서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일을 아예 그만뒀었는데 생활비 없으니까 친정 어머니에게 이제 손을 내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너무 끔찍한 얘기가 있는데 자신이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거는 아이 진짜. 결국에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신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고 또 각서를 근거로 돈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관련 그 사연에 달린 댓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어떤 의사분이 직접 달았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이런 극히 일부 사례로 너무 우리를 몰아세우지 말아달라. 아이 맞습니다. 이제 극히 일부죠. 자 그런데 그 저희가 뭐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병원, 집, 자동차 뭐 아까 우리 또 뭐 박 변호사님은 의사 의사 참 좋네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예. 의사.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예, 별거 아니지 않죠. 그렇죠. 솔직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야 너 기자 사위 얻을래 의사 사위 얻을래 그러면 저는 의사 사위 얻죠. 저는 기자 사위, 양원보 기자 사위 얻고 싶습니다. 자 소장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별로 예. 네, 뭐 예전에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사만 딱 그런 건 아니죠. 옛날에는 이제 전문직도 그랬고 사실은 이제 전문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요즘은 컴퓨터 전문가, 뭐 사업가 이렇게 일단은 수입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어머니의 마음도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해가 또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하시고 남편 없이 이 아들을 너무나 이제 열심히 키워낸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내 아들 너무 아까워서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어쨌든지 사랑 없이 한 결혼이 이 한 여성의 인생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잘난 사위도 좋고 잘난 아들도 좋지만 결혼은 결국에 당사자들의 사랑과 인격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궁금했던 점을 짚어보죠.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봅니다. 결혼 전 친정 아버지가 써준 각서
남편에게 약속한 이 돈을 줘야 합니까? 박 변호사님?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이 사연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의 뭐 채권 채무 관계니까 그것을 이제 상속받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뭐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각서라는 게 우리가 계약서를 썼을 때 뭐 효과가 있나 이렇게 아닙니다. 그 효력의 정도의 차이라고 불과해요. 구두로 얘기하더라도 그게 달성할 뭐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의사표시도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각서를 적어서 5억 주고 집 준다 그랬으니까 법적 효력은 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면 예컨대 뭐 세상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아주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그게 계약이 증여 계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그 후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나쁜 짓을 했던 게 뭐냐면 같이 살지도 않고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 정조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행도 하지도 않고 뭐 부정행위 같은 거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이 망은 행위로 이 증여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각서는 효력이 있지만 취소시키거나 또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정말 제대로 된 인륜과 그 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5억 주는 거는 그 신부 아버지는 우리 딸이 행복한 걸 제일 원하고 그러면 5억 주겠다는 거지. 우리 딸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그 남편에게 5억 준다는 뜻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거는 정말 그 남편이 망언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거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절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법원의 판결이 주지 없으니까 말아야 됩니다. 주지 말아야 그럼요. 된다. 지금 우리 네, 가족 그렇게 여러분 다 그 얘기하고 계세요. 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화가 날라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승 의원님이 또 이 한의사 따님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열쇠 받아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전에 그게 일부의 사례라는 거.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